그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무릎이 이렇게 곧게 있습니까? 오다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오다리로 돼 있어요. 오다리로 되어 있고 MRI까지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염증만 예, 있다는 겁니까? 예, 예. 이상이 없대요. 근데 염증만 많대요. 통증, 지금 통증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많이 아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많이 아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예. 낮이고 밤에 막 콕콕 쑤셔요. 양쪽 무릎이 다 아프십니까? 한쪽만 예. 많이 아프십니까? 양쪽 다요. 예전에 혹시 다치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러지는 않았는데 서서 한 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서서 식당 일을 일하시... 많이 했어요. 예, 예. 식당 일을 많이 했어요. 무릎이 혹시 붓지는 않습니까? 부었어요, 지금. 양쪽 다 붓습니까? 예, 예. 또 물을 빼본 적도 있으십니까? 옛날에 한 번 빼본 것 같아요. 옛날에. 예. 물이 많이 차면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기가 힘드시는데 무릎 구부리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다 구부러져요. 예. 엑스레이나 MRI 상에 큰 변형이 없이 이상이 없다 하면은 그래도 현재 예. 상태가 좋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오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오다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예. 원래 좀 오다리 형태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예,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가 6cm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 통증은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염증이란 말이 있고요. 엑스레이나 MRI 상에 큰 변형이 없다면은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몸무게가 좀 비만하지 않습니까? 예, 좀 비만해요. 첫 번째, 비만에 의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좀 감량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무릎 통증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해가지고 허벅지 근육을 좀 튼튼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이 이 고관절이나 이는 적습니다. 근데 무릎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쪽에 또 근력을 강화시켜서 많이 보강할 수 있는 게 바로 무릎이거든요. 그래서 경사판을 좀 걸으시거나 또 이 자전거 타는 거, 또 반신욕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무릎 계단을 내려갈 때가 더 아프시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고 무거운 물건을 좀 들지 마시고요. 혹시 뭐 애를 업어주거나 뭐 그런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예, 지금은 저 설 때부터 계속 아파갖고요.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무릎 이렇게 심하게 아파가지고 지금 한 달 좀 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걷질 못해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요. 또 안 움직이면은 문제가 됐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첫 번째가 체중 감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릎 관절내 주사에서 또 효과적이거든요. 뭐 태반주사, 나이넥, 자이거 약침을 쓸 수도 있고요. 양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첫 번째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우측 골반이 땡기고 뻐근하고 양방 다리가 안 된다는 거, 또 다리를 뻗기 힘들고 고관절을 좀 구부려야 좀 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1년 전에는 괜찮고 1년 경과 기간이 있고 허리가 약간 아프다. 이런 환자들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이 있는데 퇴행성 고관절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차성과 2차성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1차성이 8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차성이
더 많습니다. 2차성이란 건 뭐냐면 어릴 때 무슨 고관절의 질환을 알아가지고 그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차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굳어지고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고관절을 굽힌 상태 또 이 양반다리를 못 합니다. 양반다리를 못 한다는 것은 그 패트릭 테스트라는 그 의료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다리가 안 된다면 일단은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하는 것이 성인 되었을 때 초래되는 건지 어릴 때 고관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초래되는 건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안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절낭이나 근육 자체를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근육만 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에 이상인 사람은 1차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요즘은 MRI 촬영이 나왔기 때문에 MRI를 반드시 권하고 싶습니다.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은 고관절은 한쪽 발로 쓰면은 체중 후 4배를 압력이 가하기 때문에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잘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보존적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이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1차적으로 뭐 무혈성 괴사증으로 왔달지 어릴 때 뭐 레그퍼티스 병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환자는 1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아팠다고 하면은 아마 어렸을 때 남자는 레그퍼티스라고 하고 어릴 때 무혈성 괴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퇴골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한 20년에서 40년 정도는 지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고관절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허리가 아파서 고관절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해서도 고관절이 갑자기 그 양반다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차적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그것을 초래하는 것이 무혈성 괴사증으로 오는 건지 어릴 때 오는 건지는 조금 더 물어보고 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는 한의학적으로 침이나 또 한약 또 그 태반주사, 나인액, 자극의 약침은 간에 간열가 되기 때문에 근육에 좀 튼튼히 해줄 수도 있고 강화를 해줄 수 있고 또 신에 작용하여서 관절이나 뼈를 튼튼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고관절이 아파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 통증이 아주 심하고 그랬을 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관절은 체중의 4배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한번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참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에서는 보존적 치료, 이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 이제 연세가 한 60세시고 남자분이십니다. 제일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게 이제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양반다리가 되려면은 우리 이제 골반 근육, 골반에서도 골반 근육의 문제인지 또는 어떤 그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언제 아픈지 그리고
양반다리가 안 되는 이유가 아예 관절이 굳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그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많이 느껴져서 안 되는지를 좀 판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만 그러는지 아니면 양쪽 다 그런지를 조금 추적을 해서 어떤 질환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양반다리가 안 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 살펴본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 골반뼈가 청골하고 장골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골 치매라 골염이라는 질환하고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골 치매라 골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장골 치매라 골염 같은 경우에는 임신기 또는 출산기 젊은 여성들한테 빈발하지만 천장관절에 알 수 없는 이유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끼면서 엑스레이상 골이 치밀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양반다리가 잘 안 되거나 자위를 취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특히 양측성으로 아픈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말 그대로 척추뼈가 강직이 오면서 인대 조직들이 뼈로 치환되면서 관절의 가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통증보다는 움직임, 척추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류마티스 계열의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도 양측선으로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관절 자체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 자체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트골투 무혈성 괴사입니다. 이 경우는 병이 안으로 진행되면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가 호소하는 질환들, 특히 아예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양반다리가 안 된다, 특히 한쪽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데트골투 무혈성 괴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장기간에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셨을 때, 그러니까 중년 남자분들이 술을 많이 섭취하셨을 때 고관절로 가는 혈액이 문제가 돼서 데트골투 무혈성 괴사가 생기지 않나 판별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술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진통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체 혈액의 순환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양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이 또는 큰 통증이 없이 골반 전체가 뻐근하게 아프면서 한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자다리가 안 됐을 때 제기 차는 자세가 안 됐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 자체가 문제 있을 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양반다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봉건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근과 고관절 내전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관절 내전근과 봉건근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양반다리가 되려고 그러면 제기차기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관절이 안쪽으로 외전되면서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이 봉건근이 있는데 봉건근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고관절 관절 앞쪽 정상전골극에서 무릎 앞쪽 경골 조면까지 좀 얇고 길게 지나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근육보다는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할 때 조절해주는 근육이긴 하지만 이 근육이 문제가 있을 때 사자다리가 안 되거나 제기차기 되는 자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서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림에서 같이 누워 있을 때 발목을 잡고 앞쪽을 쭉 끌어당기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내전근이 있는데요. 고관절 내전근이 단축이 되면 낮추게 되면 고관절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양반다리가 되기가 좀 힘드는데 고관절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치골이라든지 이 근육에서 그 대퇴골 전반적으로 좀 붓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단축이 되면 양반다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양반다리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바닥이 이렇게 붙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바닥이 붙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처럼 만약에 이 자세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자세 자체가 안 되고 여러 번 내가 스트레칭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관절 자체가 망가졌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전근 스트레칭을 여러 번 했는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라든지 MR을 통해서 관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예. 것이 좋습니다. 그 어지러운 증상이 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우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라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어지러우신가요? 그때는 좀 더 어지럽죠. 그러니까 자세를 바꿀 때 좀 더 어지러우시고 예. 혹시 이명이랑 같이 또 청력도 좀 떨어지셨나요? 예? 청력도 떨어지셨나요? 예. 청력도 같이 떨어지셨고요. 예. 혹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으신가요?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도? 혹간 가다가 뭐 머리 아프면 계속은 아니는데 혹간 가다가 또 좀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머리가 이렇게 뒤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앞쪽으로 좀 아프신가요? 전체 골이 그냥 긴한 게 그래요. 전체적으로 띵하게요. 예. 네. 이게 혈압이나 당뇨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건 없습니다. 혈압과 당뇨요. 예. 치료를 이렇게 받아보셨나요? 진료나 치료를? 그걸 큰 병원에 가 종합진단을 해도 뭐 나에게는 맞지 않고 어떻게 그래요. 네. 종합진단까지 받아봤어요. 네. 여기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이석증이라든지 전전신경염이라든지 뭐 메니얼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얘기는 못 듣고요. 그냥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네. 지금 이제 이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 괜찮으시나요? 아니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셔야 되나요? 대개 어떻게 침 들어올 땐 똑바로 들어놓다 자다 보면 또 옆으로 많이 가거든요. 옆으로 누워 계시죠? 예. 이게 이제 노인성 그 현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뇌질환,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다 하셨으니까 예. 안에 있는 뇌질환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 대부분 문제는 귀 안에 있는 평형감각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들이 잘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표적인 게 이석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개 다 모두 이제 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평형 감각이 문제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귀 안에 있는 이제 담음을 빼주는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귀 주위라든지 아니면 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환추혈 부근에 예. 그런 부분에 이제 혈자리를 추혈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들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예. 혹시 한방 치료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 병원에 가서 한 번을 뭐 귀에 뭐 이상이 있나 본다고 뭐 약을 넣고서 일주일 만에 가서 뭐 다시 청소를 한 번 했어요. 네, 그 양방병원 가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오해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기력이 딸린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뭐 이제 몸에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식품들을 좀 많이 찾아 드시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이 이제 노인성 현운이든 메니에르 증후군이든 평형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지금 청력이랑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명도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있다 그러면 메니에르 증후군 계열로 좀 더 이제 의심이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100% 잡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방 치료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예. 귀 안에 이제 담을 빼는 치료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평형 감각에 관련된 부분들 혈자리들을 좀 자극하고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일정 정도 효과가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되시고 예. 퇴행성 질환이고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좀 관리라는 개념으로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예. 단순하게 발목 삐어가지고 발목 좀 침 맞으면 금방 좋아지잖아요. 예. 그런 거와 달리 침 치료든 또는 이렇게 평형 감각 관련해서 약침 치료든 한약 치료든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일주일에 한 2-3번 해서 꾸준히 좀 치료를 받거나 침 치료를 하시면 예. 어느 정도 관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하신다고 목이나 어깨들을 너무 이렇게 막 꺾거나 돌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는 그 귀 부분들에서 이제 있을 때
이제 옆으로 좀 돌아서 주무시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지켜서 관리를 하시면 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조현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봉공근, 고관절 내전근, 아니면 또 뭐 고관절염, 뭐 이런 류들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좀 의심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리 골반 쪽이 당긴다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원을 했을 때 얘기를 해보면 골반이 당겨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엉덩이 쪽이 당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불편하다고 하셨고 1년 전부터 좀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건데 그 전부터 허리가 아프든 아니면 다른 부위 쪽이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근 증후이라고 하면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있는 근육을 배 모양, 서양 배 모양의 근육을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근에는 이제 좌골신경통처럼 신경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부위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신경통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당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굽히거나 펴거나 이런 것들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런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보통 요각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분께서는 신경 증상은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혹시 또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비증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비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또 나눕니다. 열비, 착비, 통비, 그리고 허비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열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해서 붓고 열감이 느껴지고 붉어지거나 이러면서 통증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급성 염증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건 아닌데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통비, 어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한 경우, 이제 이상근 증후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만성 재발성 증상으로 기혈이 허해졌든 아니면 양이 허해졌든 음이 허해졌든 이래서 허비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경통 관련으로 연계를 지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아까 허리도 아프다. 그리고 양반 자세를 할 때 엉덩이 쪽이 당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우리가 안쪽 부위가 당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부터 뒤쪽 부분이 혹시 당기는 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 보시고 해당 부위에는 침치료, 그리고 약침치료, 추나치료, 그리고 우리가 한방에서 말하는 피 빼는 습부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가 172에 172에 65kg요. 65kg요?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난 건 최근 들어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처음 나타난 건 어느 정도쯤이었어요? 몇 개월 전 아니면 1년 전 이런 식일 수 있잖아요. 거의 20대 중반에 있긴 네. 있었는데 네. 1년에 한 번 정도? 아, 1년에 한 번씩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 네. 더 많이 그러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무리를 했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과도했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조금 일이 많긴 했었거든요. 네, 수면 시간 자체는 어떠세요? 잠을 많이 못 자긴 했어요.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식은땀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고요? 네, 지금 그래서 병원을 가서 한번 문의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순간적인 증상인 건지 제가 그렇죠.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경우에 보통 활동을 할 때는 갑자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할 때 이제 식은땀 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혈액이 뇌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약간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예, 약간- 그러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엄청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당 떨어진다 이런 맥락으로 화이트 사인이 나타날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먼저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봅니다. 그래서 뭐 혈당 수치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지러움 증상이 뭐 뇌에 정말 말 그대로 혈액 공급들이 잘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방에서는 우리가 기혈이 부족한 그런 몸이 허약해진 상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뭐 활동 자체가 좀 많았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수면 시간 자체는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휴식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몸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혹사를 하고 망가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 대사 자체에 있어서 분명히 밸런스가 깨진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질적인 문제가 정말 없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게 전형적으로 쉽게 보약 처방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가서 생각을 약을 하시고 일차적으로는 뭐 양방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네. 혈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뇌 쪽에 그런 검사를 해보시고 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럴 때에는 한번 한의원 찾아가셔서 네. 실제로 이제 진맥해 보시면서 한약 처방 받아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좀 많이 하셨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척추 주위의 근육 사이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옵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조금 이상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식사는 잘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 네. 식사는 잘 하시고 뭐 변이나 이런 것도 이상이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건 괜찮아요. 네, 우선은 식사를 지금처럼 잘 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복용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한의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반다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고관절 자체의 문제와 고관절 외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 자체의 문제로는 고관절 충돌증후군,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고관절의 유착성 관절염과 그리고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상이 없는데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호소를 하면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고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스스로 눌러줌으로써 이러한 자가 운동으로서 호전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 충돌증후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반다리 자세를 할 때 통증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고관절 자체의 기형이나 과도한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으로 인해서
고관절에 관절을 싸고 있는 순이나 관절 연골이 찢어져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달리 활동성이 많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생활관리는 이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를 피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퇴행성 고관절염인데요. 50대 남성분들이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한다면 퇴행성 고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무혈성 괴사나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차이점은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나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국한되는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하지 방사통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인데요. 원인으로는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대퇴골두가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외상성과 비외상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상성 원인으로는 대퇴골두의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했을 때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비외상성 원인으로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장기 복용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한방 치료를 보면 어혈과 혈액순환 장애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한방 치료로는 왕뜸이나 봉침 치료를 써서 이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생활 관리를 보면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땀을 흘리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반신욕이나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나 반신욕과 같은 생활 관리들이 필요하겠습니다.